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조금 오프닝을 좀 해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스스로 감동시킬 만한 노력이 주어진다면 실패를 안 합니다. 여러분 목표는 뭐죠? 합격이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을 물리를 잘한다기보다도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물리를 잘하는데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험을 잘 보게 해드릴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지? 이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많이 몰라요. 저는 그걸 빨리 체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너만 그런 거 아니냐? 당사자만 그런 거 아니냐. 쌤이 뭐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냥 많이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번 시험을 못하면 학교를 잘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뭐 유학생들도 학교를 퀄리파이 시험이라 그리고 단계별로 보는데 해마다 잘려버리거든요. 스탠포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다 합격을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연락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조력자 입장에서 앞에 이제 등불을 켜고 쭉 흘러가는데 장기간 싸움이잖아요. 1년 코스니까 뭐 다음 달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세르파 입장에서 여러분들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 잘 보세요. 문제가 제가 좀 극명한 걸 좀 드릴게요.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보시면 사과와 관련 관계가 뭔 사람 고르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잡스, 먹다 버린 사과.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사과, 여기 독사과죠. 다 못 먹는 거네. 아인슈타인은 관계가 없죠. 1번 시험 같은 경우 1번 문제가 나왔으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단순 지식을 나오죠. 그럼 살짝 바꿔볼게요. 특정 물체와 관계된 인물 중 그 시기에 가장 오래된 사람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려지죠. 그렇죠? 잡스 최근 사람이고요. 아이작 뉴턴은 뭐 탄생 시기라고 치면은 얘가 1643년에 태어났고 백설공주는 출판 시기가 1812년이고요. 스피노자는 1632년이에요. 십몇 년 차이 나죠. 이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짜증나죠. 그런데 1번하고 1-1번하고 1-2 문제의 공부법이 틀려요. 맞나요? 1번은 어떤 시험이냐면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나요?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상식적인 거. 고속도로에서 제한된 속도가 몇 킬로냐. 그냥 알면 되죠. 110. 모르면 알면 풀고 모르면 모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보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1-2번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외워야 돼요. 맞죠? 암기가 필요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중에 그 특정 시기에 뭐 국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강사가 막 욕하던데. 이딴 식으로 되면 이게 웃기잖아요. 이 10년 차이 나잖아. 예? 그래.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조교할 때 출제했던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거든요. 2번은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얘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깊이가 물리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제한된 시간, 출제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주면 몇 분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분단위로 해봅시다. 1번 여기 첫 번째 거 1분? 다 30초. 그러니까 분단위로, 초 단위 말고 1분. 자, 이거는 1분, 2분? 네, 이거는 네? 5분. 아, 이거를 5분 안에 풀면 짱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20분? 빨리 풀면 그 정도 걸릴 거고요. 임용 시험은 몇 분인지 아세요? 한 문제당? 네, 7분에서 많이 주면 8분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딱 껴있어요. 이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출제를 해요. 맞춰가지고. 어떻게 출제되냐면, 단순 지식을 문제가 분단위 1, 2분 안짝이라면, 그리고 서술형, 뭐 증명 보여라, 그 다음에 어떤 게 수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만 문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만 문제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왜? 물리적 시간적인 불가능해요. 사법고 시험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때 공부법을 어떻게 추천할 것 같아요? 1번은 야 닥치고 많이 봐. 이건 꼼꼼하게 애워야 돼. 이거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소주 먹으러 가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법이 좀 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공부를 꼼꼼히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당연히 풀 수 있죠. 맞죠? 시기도 외웠고 관련된 특정 이게 다 사과랑 관련됐다는 거니까 스피노자는 그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낭비냐면 시간 낭비가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이런 공부를 해버리면 시간 낭비돼요. 물론 공부 양은 내가 아는 건 맞겠지. 아는 건 많겠는데 근데 이런 시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헛공부라 그래요. 맞나요? 네. 근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헛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많이 막 떠들고 다녀요. 나 엄청 열심히 한다? 그리고 나서 잠수를 타죠. 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럼 7, 8분 정도 시험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알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근데 임용이 시험이 파트가 다양해요. 그리고 파트별로 특색이 있어요. 어떤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모든 파트를 그럼 다 잘하려면은 어느 파트를 카테고리로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7, 8분 정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인 개념 문제, 해석적인 문제죠. 이거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증명이 아니라 단순 답을 내게 만든다고요. 단답형, 기입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술형도 뭐 그렇게 크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주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물론 이제 난이도는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되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건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영역별로 어떤 파트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 다 잘 풀리면 좋은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떨어뜨리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오래 보는 걸 껴놔요. 인용형 시험에서도. 네, 맞죠. 그래서 이 분석적인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할 거는 뭐냐면 어느 파트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수식을 쓰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왜냐면 뭘 물어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공명진도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오라고 하는데 뭐 운동방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운동방식을 이걸 못 풀면은 수식적으로 전개 능력이 떨어지면은 아예 못 풀겠죠. 네, 이렇게 훈련을 드릴 거예요. 뭐 이걸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가르쳐 드릴 거고 뭐 나중에 이제 좀 기본 강의는 아울러 가지고 7대 3 정도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 해석 능력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영에서도 수영 아직 지금 자유형도 못했는데 바다에 가면 죽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욕심이 앞서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내가 점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분석적인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연간 계획은 이제 기초 강의가 이렇게 쭉 되고요. 이건 뭐 보셨죠? 네, 기초 강의가 7월까지 되고요. 기초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론 강의라 하는데 개념, 해석적인 능력을 좀 키워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내가 내용적인 복습, 이 카테고리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 그거를 계속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신기하게 문제가 풀려요. 알죠? 그리고 나서 실전 강의, 8월 기출 동영을 할 거고요. 9월 같은 경우는 저는 모의고사는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10회로. 알죠? 제일 아마 제가 많이 할
최대한 난이도는 맞춰갖고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는 토요일 날로 볼 거고요. 통합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일 같은 경우는 갈 거고, 최종 적중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똑같이 수요일, 금요일 날 할 거고, 이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 거거든요. 내용 강의는 뭐 일부 정도 하겠지만. 그래서 실전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자기 실력을 계속, 네, 실전처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그래서 모의고사도, 중간에 한번 볼 거예요. 모의고사나, 임시 모의고사나 6월쯤 아니면 7월쯤에 이렇게 그냥 무료로 제가 해서 볼 거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복습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테스트는 주에 미니 테스트 몇 문제 안 됩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고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임용시험이 1시간만 더 있었잖아요. 그럼 평균 점수가 5점이 10점 올라갈걸요? 네. 시간 부족 때문에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알죠? 그리고 공부법 같은 거 살짝 좀 설명드리면, 그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복습이 처음에는 1, 2월은 쉬울 거예요. 왠지 알아요? 배운 게 별로 없거든. 자, 주 단위가 있고요. 주 단위가 이제 2일 강의니까 2일 강의가 이렇게 있겠죠. 예, 처음에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저는 문제를 많이 막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신기하게 사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빼요. 뇌에서 뺀다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 가중치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100개를 줬어요. 3개를 주면은 전화번호 애우거든요. 100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100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그럼 애우겠죠? 근데 그냥 선별적으로 100개를 주면은 그 100개에 대해서 애우는 게 별로 없어져요. 점점 특정 그 전화번호에 대한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임팩트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뺍니다, 자꾸.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푸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적중적인 거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많이 따라오시고 헛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단위 문제가 있고 초반에는 보통 한 3에서 50 사이가 나갈 거예요. 문제 많이 나가면 50 정도 나갈 거고 한데 주 단위가 있고 얘는 월까지 하면은 월 단위가 있겠죠. 그러면 월을 합치면 이제 1월, 2월, 3, 4, 5, 6, 7이 있고요. 이론 강의가 끝나고 이때부터 8, 9, 10 이렇게 되겠죠. 11월 중간까지 초까지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이렇게 될 텐데 1월을 공부를 하고 쭉쭉쭉쭉 지나잖아요. 이쯤 가면 1월 걸 다 까먹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안 되냐면 이때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갖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막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골 때려져요. 그러면 자괴감 들어요. 나 뭐 했지?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 때 쭉쭉쭉쭉 있고 내용적인 거 그러면 여기서 뭐를 물어보는지 출제자가 그걸 알아야 돼요. 파트별로. 아, 이거는 나중에 여기 가면 처음에는 배우니까 쉽죠. 왜? 1, 2차원 포물선 운동 배우는구나, 충돌 배우는구나, 뭐 배우는구나 이러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 풀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섞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 파트는 무슨 파트야? 뭘 물어봐? 뭘 주로 물어보더라? 주로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고 해석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헤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바로바로 들어가고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최대한 빨리 푸는 거는 뭐 공식도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뭐 주요 해야 되는 것도 알려드리고 공식 같은 거 만들어 드릴 거고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순차적으로 하면은 되게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5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골 때려져요. 왜?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풀잖아요. 그럼 10분 넘어가. 7, 8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주 단위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계속 공부를 하시고 체크를 하세요. 어떤 문제는 잘 안 풀렸어. 아셨죠?
어떤 문제는 이거는 내가 좀 모르겠다.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 안 보고 다시 풀으세요. 알겠죠? 백제.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 그럼 또 다시 푸세요. 그래서 복습 추천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좀 여유로우니까 한 5번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풀었다 하는 걸 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럴 거를 처음 공부하는데 시간이 100이 들었다 합시다. 이때 마지막에 1월 말 때 재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100이 안 들어요. 줄어요. 점점 줄어요. 한 50으로 줄고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하잖아요. 2월 것까지 하면서 1월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미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체크 조금 까다로웠던 거 체크 그 다음에 체크할 때 다시 만약에 내가 이걸 다시 풀어보려는데 100 무조건 100지 안 보고 풀어야 돼요. 깔끔하게. 그런데 풀렸는데 막혔어. 그러면 왜 막혔지? 이걸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뭐 내용적인 게 까먹었으면 수식적으로 까먹었다 내용적으로 까먹었다 그러면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다. 내가 여기서 계산 실수를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계산 실수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긴장할 때예요. 언제?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계산 실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쯤 되면 2월 것까지 하니까 점점점 학습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면 이때 제대로 복습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1월 거를 공부할 때 10밖에 안 들어요. 내가 계속 복습을 해온 게 내 기억의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줄어요. 점점. 아셨죠? 근해 공식 처음 풀 때 오래 걸리셨죠? 지금 풀려면 어떡해요? 껌이네 발로도 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효과가 나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론적인 게 어느 정도 내가 이게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때는 이제 문제를 난이도도 좀 다양하게 하고 최대한 시험의 능력에 그 출제에 맞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거의 임용이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를 거 풀어야지 두 번째 걸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 난이도 측면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얘 중이라고 치면은 얘가 한 중상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중이잖아요. 그냥 하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 풀면 얘는 땡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나버려요. 이거를 푼 사람하고 이걸 안 푼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출제자가 너무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서술형 비중이 늘어나니까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올해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제 패턴은 뭐 거의 똑같이 반반 8개를 가져갈 것 같고요. 얘는 난이도 측면에서 그래서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쌓이고 그냥 얘 배웠으니까 지우고 이것만 한다. 그 다음에 이거 배웠으니까 지우고 그러면은 계속 그냥 공부만 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월 단위로도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주 단위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간은 금요일로 빼놨어요. 금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잖아요. 네, 혹시 저녁 드시고 이후에 혹시 뭔 일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네, Q&A 플러스 테스트 주는 테스트를 볼 거고 알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저 괴롭힌 만큼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요. 알겠죠? 때리진 마시고 욕하지도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복습. 그다음 실패 공개 같은 거 한번 보셨으면은 내가 왜 실수했는지, 시간을 왜 보냈는지, 그 다음에 뭐가 부족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세요. 좀 잔인하게. 알겠죠? 잔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약한지. 모르겠으면 상담도 하시고. 네, 그래서 초수랑 연수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고요. 테스트는 말씀드렸고 나중에 우수자는 제가 네,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저도 이제 대학교라든지 뭐 입시적인 걸 할 때도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도 그다음에 이렇게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득하고 실이 공존을 해요. 이게 싸우기도 하고요.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자율성을 보장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카페에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익명으로 하면은 그게
그게 서로 소통이 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익명으로 하지 않았는데 카페 같은 경우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죠? 저랑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 수업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치도 빼고 여기 최대한 책임지려고. 개별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의치 마시고요. 네, 언제든지 뭐 메일 주셔도 되고 수업 후에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활용해가지고. 네,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일이나 쪽지라든지 Q&A 많이 게시판 이용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좀 답변 드릴 테니까 드시고 문자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는 예비는 한번 6월에서 7월 볼 거예요. 여러분 안 틀려. 테스트 겸 해서 못 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을 잘 봐야지. 네, 실전 6회 얘는 통합사회 통합 같은 경우는 전체 보는 거고 최대한 모의고사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실전처럼 내드릴게요. 그리고 적중하게끔. 네, 적중이 좀 빡센 게 이게 모니터링을 해요. 평가원에서 하는 거는 모든 학원에 다 개인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어요. 다 빼갑니다. 그래서 네, 적중이 빡센데 네,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제가 올해는 더 적중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는 거의 다 100%인데 100% 항상 적중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50%는 진짜 봤던 이게 진짜 본데서 많이 나왔구나 그런 현장감을 느끼게 할 테니까 하지만 본데서 나왔더라도 풀어야 돼요. 알죠? 본데서 나왔네? 틀렸어. 올해도 내가 그렇게 홀효과를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공개에서도 제가 아예 공짜로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틀린 사람 있어.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네? 맞으셨나요? 네? 틀렸어요? 내가 공개 특화 때 아예 대놓고 알려드렸는데. 네? 진짜 고민했거든요. 모 수강생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돈 내고 듣는데 그거 알려주면 어떡하냐. 하지만 홍익인간 정신으로 알려드렸는데 진짜 나왔죠.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았는데 답안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습관 고치세요. 1년 정도 고칠 수 있어요. 한 문제 풀고 쓰세요. 모든 문제를 다 쓰고 푸는 거 리스크가 있어요. 알겠죠? 혹시 다 풀고 쓰신 분 있나요? 그래요? 고치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 풀잖아요.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쓰다 보고 긴장을 하다 보면 이 논리를 내가 푼 건데 내 논리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악인 거는 반이라든지 3분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진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거예요. 강요는 아니고요. 네, 반강요. 꼭 풀고 그냥 바로 쓰세요. 왜 그러냐면 기억의 잔상이 깔끔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습 많이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것만 하면 되고 모든 책임질 테니까 뭐 보셨을 텐데 저는 목표는 뭐냐면 일단 다 합격시키는 거. 다시 보지 말자예요. 저는 다시 보지 맙시다. 합격해서 가셔야지 왜 또 봅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실전 능력 향상 시켜드릴 거예요. 실전 진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저는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으면 적을수록 문제가 있죠. 왜? 내가 안 본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내가 이거 겪어보지 않는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00에서 3,000 정도의 문제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최대한 적중을 거의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임용적인 문제, 뭐 상식 퀴즈라면 만 문제 넘어가겠죠. 그렇죠. 골든벨을 나간다 하면 한 2만 문제 드리겠죠. 근데 임용적인 시험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면은 3천 문제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1년이 52주거든요. 52주. 한 일주일에 한 50문제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정도 평균적인 물리적인 실력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는 네.
제가 이제 적중률 같은 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죠. 실전에 가서 잘해요. 실전에서. 그래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보다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때릴 수는 없고 스파르타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네, 올해도 네 직강생 전원 1타 합격. 전년에도 그랬는데 2차도 다 합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5점 이상 더 넘었던데. 올해는 네, 커트라인 점수 10점 이상 받으시고요. 네, 평균 점수를 한번 올려봅시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당분간술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 텐데 잠 푹 자세요. 알죠? 잠을 안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잠잘 때 그거 아시죠? 기억세포 활성화돼가지고 오래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 잠 푹 자시고요. 정리는 습관을 해놓으세요. 내가 푼 거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연장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고도 하고요. 이만큼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정리 습관을 해놓으시고, 안 보고 푸세요, 안 보고. 알죠? 안 보고 반복 학습하면, 손과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강의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들으셨으면 아시겠는데, 사람이 좀 간사해요, 공부할 때. 보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방 가사 보고 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가사를 딱 가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몰라요. 맞죠? 몰라. 근데 긴장을 해버리면은 이때 실질적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복 손과 머리가 만나는 시점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그래요. 안 보고 한 5번 이상 풀어보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실전에서 강해져요. 이게 실전에서 공식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외우시고요. 여러분도 뭐 근해 공식도 틀리고 그 다음에 구구단도 틀리시죠? 13 곱하기 7? 자, 리허설과 라이브는 다르니까 진짜 실전에서 가려면 네, 반복학습 많이 하시고요. 물어보세요. 알죠? 누구한테든. 그냥 꿍꿍대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갔어. 좋아해요. 내가 풀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오래 걸리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올해 탄성 충돌 같은 문제도 아예 공식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다 1, 2분에 풀었어요. 왜? 그 공식 쓰고 넘어갔잖아. 아마 기출 강의 설명해 주신 분들은 다 연립해서 풀걸? 대부분. 반발계수 해가지고. 그쵸? 이거 반발계수 실시간에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답 쓰고 넘어갔다니까요? 거기서 차이가 나거든. 왜냐면 한 문제당 30초씩 아끼잖아요? 그러면 10문제면 벌써 300초예요. 5분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한두 문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푸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뿌리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많이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 잘못된 걸로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예, 답변, 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수업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알겠죠? 네, 언제 뭐 라이브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도, 부지런해지시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임용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알겠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역효과 날 수 있기 때문에 맹목적 학습 피하시고 카테고리 학습.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보더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빨리 늘어나요. 그런 똑같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라켓 쓰는 거 똑같다 그래서 열심히 배드민턴 연습했는데 내일 테니스 치러 가자고 하면 골 때려지겠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학습 좋은 건 아니고 남의 패턴 따라하지 마세요. 나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소화하는 게 20문제밖에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친구는 50문제 해야 돼요. 와, 그럼 내가 공부가 부족하나? 자기 패턴에 가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똑같아져요. 이렇게 가냐? 아니면 애초에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갖고 이렇게 그냥 이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나중에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초반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아시죠? 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상담도 많이 하세요. 알겠죠? 많이 물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기획 같은 경우는 처음에 1, 2차원 운동인데 1, 2차원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차원은 그냥 뭐 운동 법칙이란 충돌하는데 이런 데서 다 쓰여요. 1차원적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2차원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원은 포물선이 나오는데 제가 포물선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파트별로 나눠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공식이라 하는 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라.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풀었었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포물선 문제를 나열해가지고 쭉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렇게 카테고리적으로 선별해가지고 A의 뉘앙스가 나온 문제는 이렇게 풀고 B의 뉘앙스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C.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접근이 빨라요. 올바른 접근. 그러니까 길을 헤매지가 않는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길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공작. 그래서 최단 시간. 일반 물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 물리의 목표는 여러분한테 단순 지식하고 시간 뺏으려고 물어봐요. 단순 지식. 뭐 계산도 마찬가지고. 2차원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그랬는데 2차원 충돌, 포물선 나중에 풀라고. 네, 거기서 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목표고요. 역학 같은 경우 이게 기본. 나중에 이제 뭐 전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기적으로 아예 뺐고요. 그쪽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하니까 일반 물리는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 다 나눠놨어요. 운동 법칙. 예를 들어 충돌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충돌도 1차원하고 2차원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접근 방식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원운동도 마찬가지고 회전 파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나갈 거고요. 올해 기하강압도 렌즈가 나와가지고 이제 렌즈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기하강압도 착실히 잘 해드릴 거고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꾸 자기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구나.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복습하세요. 알겠죠? 많이 푼다고?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풀어야지. 아셨나요? 네. 그러면 문제는 PPT로 띄워드릴 거예요. 문제는 PPT로 띄워드리고 내용 강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참고하시면 돼요. 인강생들도 프린트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첫 페이지 펴보실래요? 1차원부터 차분하게 나갈 테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위 같은 경우인데, 단위 같은 경우는 혹시 단위 안 쓰신 분 있나요? 답에서? 단위 안 쓰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부분 점수 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리는 이게 아니에요. 1km, 1m.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단위를 은근히 뭐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든 수치가 미터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답에서 킬로미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단위 같은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단위는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치로 할 때 답을 쓰셔야 돼요. 단위. 습관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 베이스에서 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하는데 거의 3차원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 3차원 같은 경우는 거의 3차원을 가장한 2차원 운동이죠. 뭐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칼라나 벡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스칼라 벡터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정의를 제 아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물리적 정의만 알고 있고 수학적 정의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푸는지를 알아요. 물리적 정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값만 있는 거예요. 얘는 크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얘는 함수값이에요. 그냥 값이에요. 얘는 좌표상 기준점으로부터 한 점이에요.
특정한 점이 이렇게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길 물어볼 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라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길을 물어봤는데 여기를 간대요. 여기가 100m씩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길 알려주는 사람 있나요? 가로질러 가지고요. 몇 도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준 사람 있나요? 없죠? 어떻게? 두 블럭 가셔가지고 위로 한 블럭 올라가세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찾았어요. 가장 쉽게 벡터적인 걸 설명할 때는 뭐냐면 좌표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항상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벡터 같은 경우를 표시할 때는 항상 좌표로 습관을 하세요. 알겠죠? 좌표.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서냐면 1차원에서 태가 안 나. 2차원에서부터 태가 나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가속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인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할 때 진짜 구분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아니면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만 볼까요? 근데 얘는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2차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크기가 5m/s의 제곱이 나왔어. 그렇죠? 근데 x축으로 3m/s의 제곱이고 y축으로 4m/s의 제곱인데 여러분들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뭐 쓰냐면 이거 써버려요. 이거 쓴다고요. 왜? 벡터에 대한 무의식적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어. 그냥 크기만 써요. 그러면 점수가 탁탁탁탁 깎여버립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가속도 이 벡터는 되게 중요한 게 방향을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크기 방향을 표현하는 게 좌표예요. 데카르트가 만든.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기라 하죠. 카텐스 좌표기라 하기도 하고 직교 좌표기도 하고 데카르트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제 이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회전 파트에서 이제 구면 좌표기도 있고 뭐 극좌표기도 있고 하는데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죠? 크기 물어보면 크기를 쓰시면 되고 그냥 만약에 가속도를 물어보면 꼭 크기 방향을 써야 돼요. 알겠죠? 아셨나요? 크기 써주고 방향 써주셔야 돼요. 크기 써주시고. 근데 이게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게 좌표예요. 이걸 습관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안 들으면 되게 고생해요. 나중에. 이 베이스거든요. 기본. 그래서 꼭 벡터는 습관을 하시고요. 그다음 벡터 동등성 같은 경우는 뭐 안 할게요. 여러분은 벡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점이 몇 개 필요하죠? 몇 개? 2개. 어디? 기준점. 그다음에 네. 끝점. 이게 필요하죠.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리에서 나중에 이제 기준점이 와버리면 이게 작용점을 이렇게 해버리면 벡터가 달라져요. 평행이동이 좀 불가능하죠. 여기 맞네, 여기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인 거에서는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물리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지. 알죠? 작용점이 틀려지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조금 힘들고요. 왜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있는데 효과가 다르죠? 중심이라고 하면 맞나요? 얘랑 수학에서는 똑같아요. 알겠죠? 물리에서는 그래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해. 작용점이라는 걸. 여기 하나 껴버리죠. 크기, 방향, 작용점이 껴버리죠. 그래서 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데 수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내적하고 외적은 안 할게요. 근데 그때그때 나오면 해드리겠습니다. 수학적인 거 같은 경우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쉬울 거예요. 네, 쉬울 때 되게 여유를 즐기세요. 알죠? 최대한 좀 쉽게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고생해요. 해석할 때 그거 되게 고생하거든요.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일단 물체의 1차원 쪽 아주 기본이 되는 1차원 운동을 할 텐데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뉴턴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가속도가 주어지고 속도를 알고 변이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얘의 변수들이 뭐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미래. 미래는 뭐 어디? 네, 시간 단위. 그래서 변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시간 변수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얘가 가속도가 시간 변수, 속도가 시간 변수,
이게 시간 변수. 그래서 시간 변수를 얘들로 다루다가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갖고 미적분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미적분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얘는 뭐에 대응이 되냐면 공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에서 대응이 되고요. 얘는 빠르기라는 게 대응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힘이 존재를 해야 되죠. 힘이 존재. 속도 변화량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이 되는 엄청나게 쉬운 뭐를 할 거냐면, 처음에 2차원적인 가는 전에 1차원 운동인데 등가속도 1차원 운동을 할 거예요. 거의 물리원 수준인데 이거를 가면 2차원을 자연스레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등가속도라는 거는 원운동은 등가속도에 아니에요? 왜 아니죠? 네,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원운동이. 맞죠?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맞나요? 맞죠? 아니, 중력가 속도가 뒤로 일정할 때 포물선 운동 아닌가요? 여러분 수준은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자꾸 틀려도 돼요. 알죠? 자꾸 많이 틀려봐야 돼요. 많이 틀려봐야지 실력이 많이 늘어요. 알죠?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돼. 자, 등가속도 1차원 운동을 할 건데, 얘는 이제 뉴턴이 접근할 때는 거꾸로 갔어요. 요거. 그냥 미적분을 알면 격분하면 되고요. 모르면 요렇게 해가면 돼요.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위치를 하냐 뭐 하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미적분을 모르면 하면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얘가 주어지고 얘 하는 거는 미적분 아미 쉬워요. 그래서 저희 미적분적으로 안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1차 운동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일반 물리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배웠기 때문에, 물론 원투는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인 것들, 공간을, 그래서 왜 근데 이게 조금 앞에 이것부터 해놨냐면, 먼저 공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간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스칼라랑 벡터랑 딱 양분해가지고 물리가 흘러가요. 아셨나요?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스칼라는 뭐죠? 이동 거리. 벡터 뭐냐? 네, 변이.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랑 같나요? 진짜 같아요? 네? 진짜요? 그래?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제자리로 왔어. 변이 얼마? 변이의 크기 빵이죠. 이동거리는 빵이 아니죠. 네, 다른 말이에요. 아셨나요? 다른 말이라고요. 완전. 그래서 이동거리는 왜 그러냐면, 얘는 경로, 중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중간 과정. 왜 그러냐면, 변이는 처음 시작과 끝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 한 바퀴를 뛰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에너지를 소비했죠. 그런데 변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개념을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양분해서 가요. 이동거리, 변이 양분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를 볼까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빠른지, 공간을 이해했으면 이제 빠르기가 들어가요. 빠르기도 양분화가 돼요. 속력하고 속도라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속력은 뭐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S라 할게요. 속력.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가 되죠. 벡터 표시를 해야 되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랑 속력하고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공교롭게 일치는 할 수 있겠지. 일치.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서 A에서 B까지 그냥 직진 코스야. 그럼 여기가 100m 떨어져 있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하고 속도의 크기랑 그게 똑같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백하는 경우라든지 뭐라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힘적인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얘는 가속도, 빠르게 변화량이 들어가요. 알겠죠? 빠르게 변화량 같은 경우는 얘는 가속도라 엑셀레이션 하죠. 벡터예요, 벡터. 아셨죠? 그런데 웃긴 게, 여러분 물리 교과서에 가속력이라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가속도는 있죠. 왜 가속력이 없는지 이해 가세요?
신기하게 모든 교과서에 이게 없어요. 가속력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무조건 가속도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리를 어디서부터 이해를 하냐면 모든 물리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뉴턴이 얘를 꺼내들었어. 그런데 잘 보세요.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속력이라는 게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얘 이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가속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속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가속도. 얘 같은 경우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네, T분의 얘는 델타 V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미분으로 쓴 다음에 DT분의 dV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나요? 기본. 네. 그래서 가속력이라는 거는 안 배웁니다. 아셨나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를. 네. 결국은 힘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제 등가속도 할 때 적분을 쓸게요. 아셨죠? 적분 하실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운동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등가속도로 했죠? 그래서 공간, 속력 이런 거를 쭉쭉쭉 해가지고, 앞에는 뭐 친절하게 뭐 이렇게 위치 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거는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조금 친절하게 해드렸으니까, 네. 일단 속력 같은 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얘는 1차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로 끄너게 되네. 속력 같은 경우는 속력이라는 거는 잘 안 물어봐요. 속력이라는 거. 뭘 많이 물어보면 속도를 많이 물어보는데, 속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개념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평균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간 속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상대 속도가 있어요. 얘는 고존역학적인데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간이 그 간격이 있을 때, 시간 간격이 있을 때. 그래서 T를 이렇게 쓰죠. 델타 T분의 델타 V로 많이 씁니다. 벡터 표시해야 되겠죠. 평균 속도니까. 그리고 순간 속도라는 건 아주 짧은 특정한 시간일 때. 예를 들어서 미분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함수 자체로 하면 그냥 VT일 때, 이렇게 특정 시간일 때. 알겠죠? 특정 시간일 때. 뭐 적분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평균하고 순간하고 달라요. 근데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상대 속도를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상대 속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향성을 많이 실수를 해요. 상대 속도 할 때는.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V 상대라는 거. 얘는 대상에서 관측자를 빼야 돼요.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벡터예요, 벡터. 진짜 조심하세요, 벡터. 이거 많이 실수해요. 보면 어떻게 물어버리냐면, 상대 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이거 뺀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상대 속도를 연산 능력에 딱 껴놔요. 그러면은 푸는데 급급하니까 계산 실수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버리냐면, 나 계산 실수했어 라고 변명을 하는데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평소에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상대 속도라는 거는 이 부호적인 거를 엄청나게 방향적인 걸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생각하는구나.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원운동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5m/s로 돕니다. 얘의 상대 속도가 얼마입니까? 얘 5m 이렇게 써요. 그래서 0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짓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안 하죠. X축, Y축 잡아갖고, 이거는 0,5네. 이거는 0,-5네. 이렇게 안 하시죠? 많이들. 네. 그래서 벡터의 그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왜냐면 상대 속도, 지금부터 항상 명심하세요. 상대 속도라는 멘트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벡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좌표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좌표적으로. 그러면 엄청 편해요. 안 틀려요, 잘.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수식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밑밥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항상 명심하세요. 상대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안 틀리려면 얘는 좌표. 그러니까 벡터로 이해하시라고요. 벡터로 항상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안 틀려요. 진짜로. 아예 틀릴 여지를 안 둬요. 알겠죠? 벡터 이렇게 2차원적인 걸로 해가지고 설마 이거 빼는데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크게 하시면 되죠. 크기. 아이쿠. 네, 그래서 여지를 안 두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실수를 안 할까? 알겠죠?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잖아. 그쵸? 실수. 아니 임용 이 커트라인에 몰려있는 점수대에서 실수도 엄청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4점 다 날아가 버리면. 맞죠? 남이 실수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예? 예. 남이 실수하고 내가 맞으면 8점 차이 나잖아요. 4점짜리면. 네. 내가 실수하고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잘 알려드릴 거예요. 애우세요. 이거를 체득을 해야 돼. 그리고 틀려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꼭 다시 보고 내가 왜 틀렸지? 그러니까 왜 틀렸지를 계산 실수에 대해서 치부하지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상대 속도를 실수하는 거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계산 실수가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벡터를 조금 알려드린 것도 해야 돼요. 이게 출제자가 잘 알아요. 뭐를 실수할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를 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들이 해봤거든.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출제자들이 다 교수란 말이야. 얼마나 그 당시에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아셨죠?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6페이지 갈게요. 상대 속도 6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아셨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뭐 페이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싶으면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필기는 필요한 것만 하시고요. 네, 대부분 친절하게 다 필기는 해드릴 테니까 왜 이게 없지라고 하면은 네, 내가 잘못 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상대 속도까지 했고요. 1차원 운동은 좀 쉬었다가 가속도랑 해가지고 미적분은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자유자두를 쓰겠습니다. 기본적인 미적분, 알죠? 산술적인 미적분, 뭐 1차원, 2차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같은 경우 잘 쓸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네, 좀 쉬었다 갈게요.